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을 하자고 보수 쪽에서 지금 들고 일어서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김정숙 여사. 아,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인도의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혼자서 인도에 가서 3박 4일 동안 무려 돈을 3억 7천만 원, 4억 원 가까이 국고 출장비를 쓰고 돌아온 김정숙. 대통령 부인은 사실은 이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 혼자서 움직일 때에는 사비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때도 말이 많았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중앙일보의 남정호 논설위원이 그 전후에 얽힌 이야기를 써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외교적으로도 큰 무리를 빚었던 인도 방문이었는지를 밝히는 이제 그런 칼럼을 썼고 그 뒤로 그것이 타지마를 보고 온 것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강행 처리가 된 것이다 라는 그 뉘앙스의 칼럼이 있고 나서 그것이 청와대하고 송사 다툼이 벌어져서 법정에서 그 시비를 가리는 일이 진행이 됐고 나중에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것을 책으로 그 전 과정을 엮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앞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냈다는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제 이 회고록의 내용이 책이 700페이지 가깝게 아주 상당히 두꺼운 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곳곳을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차근차근 올리게 되는 건데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첫 영부인 단독 외교였다. 우리나라 헌정사의 첫 영부인 단독 외교 행위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잔뜩 자화자찬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그 단골 디자이너였던 A씨의 그 딸, A씨는 남자입니다. 그 사람도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고, 그 딸도 계약직으로 청와대에서 뭐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김정숙 여사의 그 딸, 문다혜 씨의 계좌로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오고 갔는데 그 돈이 오고 간 상대편이 바로 김정숙 여사 디자이너의 딸, 그 딸로부터 돈이 오고 갔다. 지금 이것을 혐의를 포착을 해서 그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고 그 회고록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한 대목이 있어서 정말 기가 막혀서 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사 위에 보면은 이런 제목입니다. 문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인도에 간 것은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왜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영부인에게 내조만 하라는 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또 늘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얘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애들을 애둘러서 또 이렇게 꼬집는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문재인 회고록 중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 살펴본다 이런 건데요.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그런 내용인데 분량이 꽤 됩니다. 이게 이제 책 표지 사진이고요.
먼저 그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이 완전히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뭐 수백 번이나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이제 뒤늦게 정말 그야말로 참다 이제 일부 효력 정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누가 위험하고 누가 무모하고 누가 어리석은지요. 아무튼 문재인의 말을 그대로 좀 옮겨본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전역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운영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안보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 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해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안보상 이익이라는 말을 썼으니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휴전선 일대에 있는 우리의 정찰 자산 등을 전부 다 스스로 눈감게 함으로 인해서 안보상 이익, 북한 쪽에는 물대한 안보상 이익이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고 그마저도 거의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돼 있었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 이제 효력 정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한 바 있지요. 이제 북한은 공식 파기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는 서해상에서 포격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도 4페이지에 걸쳐서 아니 4장에 걸쳐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을 이제 독립전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분, 보수는 민족 공동체 예국을 중시하는데 그런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 이런 분을 이해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홍범도 장군이 그 홍범도 장군의 인생에서 후반부가 소련에 완전히 밀착한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선물 받을 정도의 그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여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독립전쟁 그 부분만 이 얘기를 또 이렇게 쭉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보수 세력이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혐의를 자꾸 받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보수 세력 이퀄 친일파 세력 이런 또 등식을 자기 회고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극우적이고 진정한 보수가 아닌 세력에 오염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문재인은 뉴라이트가 뭔지 알고나 있습니까? 네? 정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이데올로기 지형도라고 할까? 이 이데올로기의 그 분파들의 그 어떤 진행 상황,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각 진영의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두가 되고 그것을 또 극복을 하고 진전이 됐는지에 대한 단 1cm의 이해라도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분의 정치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국가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회고록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자기가 재임 중에 또는 재임하기 이전까지의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이 회고록 형식은 대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담 형식의 회고록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 그 2년 동안의 일을 비난하고 그것을 트집 잡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어이없는 그런 왜곡된 회고록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또 작년에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거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텐데, 아무튼 그러나 그때 워낙 덥고 비가 오고 이런 어떤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그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측면이 준비 부족이었다. 그런 지적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다가 2018년 자기네들 평창 겨울올림픽 이것을 비교하면서 또 자기네들은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성공적이었는지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권을 또 아주 거세게 그런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변경하는데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한 것을 또 거세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중국과 대만 그 해협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으로 가장 위기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 정세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가령 무력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주한 미군이 그쪽으로 차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우려가 미국과 한국 곳곳에서 지금 그러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은 아무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배우자 외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는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단독 방문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이렇게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팩트가 논란이 돼 있고 이 팩트는 부인하는 쪽도 많이 있다는 사실. 인도 쪽에서는 사실 외교장관이 와주기를 원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부득불 외교장관 대신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갔다. 이런 설명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식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삼김 여사를 특검을 하자. 이참에 김건희 여사 좋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할 텐데 김정숙 여사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까지 포함해서 삼김 여인에 대해서 특검을 동시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지금 뜨거운 그 쟁점이 돼 있는 김정숙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을 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막 그랬는데 그 100번을 양보해서 허황우 그 행사만 참석하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허황우 기념공원 그것하고 관계없는 타지마할까지 구경을 잘하고 돌아온 그런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담을 이제 회고록 속에서 한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랬는데 이건 역시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는 이미 단독으로 외국 방문을 하면서 외교 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최종건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첫 단독 외교로 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 매우 뻔뻔하게도 자기 부인을 우리가 흔히 팔불출이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 또는 친문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몰라라. 자기 입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첫 단독 외교, 우리나라 외교사의 첫 단독 외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 안타까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것을 돌아보건대 정말 기막힌 5년을 천호신조로 대한민국이 참 용케도 버텨내고 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